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5도, 구미 23.6도, 안동 25.1도, 포항 19.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8도 등 15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 21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작한 이래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의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달라진 대구 기초의회 구성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8대 의장은 김희섭 의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13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독점해 갔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통크게 협치하고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인 김희섭 의장은 대구 경북 최초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성구의회 투표에서 찬성 16표에 무효 1표, 3명은 기권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희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치러진 부의장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진태 의원이 당선됐고 상임위원장 3자리와 운영위원장 1자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자리씩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5명이 있는 남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한국당이 독차지했고 달성군의회는 3차 투표까지 한 끝에 자유한국당 부의장이 당선됐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11대 9, 구의원 2명이 더 많은 한국당이 의장에 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구와 서구, 다음 주 초에는 달서구와 동구의회에서 잇따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재련소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다음 주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파가 클 텐데요. 양측 주민들의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석포재련소의 행정심판이 오는 10일 결정납니다. 지난 2월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2달 전 재련소가 제기한 겁니다. 재결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경북도의 처분이 유지되는 각하와 재련소 요구대로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인용, 마지막으로 조업정지 일수를 줄이고 일부는 과징금으로 내는 부분 인용입니다. 위반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 처분 안 하고 조업정지 자문 구하고 중앙에 질의하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한 거죠. 일수도 그렇고. 재결 당일엔 청구인은 영풍그룹 대표이사와 도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구술 심리를 받고 각하되면 재련소는 조업정지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지금 차분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송이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각하와 인용을 압박하는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봉화군 군민회까지 더해진 대책위가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달째 영풍 본사 등에서 벌이는가 하면 이에 맞서 재련소 인근 식당과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주민들도 청와대를 방문해 폐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대책위의 재련소 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주일 만에 반대 측도 청원글을 게시하면서 재련소 행정심판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가량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 말과 8월 사이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강력한 대만 난류가 북상하면서 연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지난 2년간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해 2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회원사 130개를 조사했더니 올해 여름 휴가비를 주는 기업은 55%로 지난해 64.3%보다 9.3%포인트 줄었고 평균 휴가비는 53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0원이 적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기업이 휴가비를 줄였고 경기 불황 탓도 있다고 경영자 총협회는 분석했습니다. 휴가 일수는 사흘이 41.7%로 가장 많고 닷새와 나흘 순이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는 일요일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FC 서울과의 맞대결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구FC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드가와 조세와 폴란드 리그에서 활약했던 일본 출신 미드필더 츠바사를 영입해 서울전 승리와 함께 전반기 최하위를 벗어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전은 월드컵 무대에서 활약한 조현우 선수의 복귀전으로 관심을 모아 평소보다 많은 관중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승인에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안은 엑스코선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순환선 3개 노선 51km를 2025년까지 2조 7,630억 원을 투입해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이 구축 계획을 지난 2016년 6월에 승인 신청했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시철도 구축계획 승인이 늦어져 보류됐던 엑스코선도 지난 4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그림을 한 곳에서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아트경주 2018이 오는 18일 경주 하이코에서 개막해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아트경주에는 41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포항, 경주, 울산 작가 각 30명씩이 참여하는 해오름 동맹전 등 4건의 특별전이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260여 점의 작품이 5억 2천여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